동생이 이제 35. 자립심 없이 이제 나이만 차고 아직도 육아를 엄마 30년 넘게 하고 있다고 봐요. 35인데?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쉬고 싶으면 쉬고 네일도 꼭 하고요. 머리도 그냥 바꾸고요. 속눈썹도 꼭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핸드폰이 끊기고 카드 값도 이제 연락이 계속 오고 결국에는 엄마가 해주고 엄마. 제가 볼 때는 엄마 아빠가 동생 밑에서 사는 것 같이 갑질처럼 막 굴어요. 나 힘드니까 고기 사줘. 뭐 나 힘드니까 데리러 와. 뭐 어떻게 보면 동생이 집주인이에요. 이게 방법도 모르겠고 사실 너무 버거워요. 네, 두 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일단 두 분 언니부터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첫째 딸이고요. 3남매 중에 첫째 딸, 저희 동생이랑 2살 차이가 나는 2살 언니고. 나이는 지금 이제 34살 됐고요. 네. 이호선 상담소를 찾아오신 그 이유부터 좀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 동생은 정기적으로 일을 꾸준히 다닌 적이 없어요. 네. 네, 제가 생각하는 정기적이라 면 막 3년, 5년도 아니고 사실상 1년 정도라도 좀 한 직장에서 꾸준히 다니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저는 이렇게 사실 불만은 없고 걱정도 좀 덜했을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은 일을 하고 오면 일주일이라 치면 원래 주 5일은 일해야 주휴수당이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저는 주 5일 일하는 게 좋다. 주휴수당이라는 게 그게 무시를 못한다. 이래도 나는 3일만 일해도 힘들다. 그러니까 3일 일하고 4일 쉬어야 되는 타입 아니면 퐁당퐁당 약간 이런 것도 동생이 원하는 것도 있고요. 한 3일 일하고 3일 쉬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뭐 가끔 급한 알바 예를 들어 뭐 나가면 주급으로도 받는 돈도 있고 가끔씩 또 그렇게 그래도 빚이 쌓인 걸 아니면 조금 탕감을 하려는구나. 잠깐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생이 빚이 있어요? 정확한 빚은 없고요. 왜냐하면 핸드폰비가 밀리면 그게 이제 2달, 3달 밀리면은 통신이 끊기는데 끊기기 전에 그거를 이제 엄마가 통신비를 이제 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끊기게 되면 다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전화도 받아야 되고 면접도 가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됐었는데 2~3달이 밀리면은 원래 한 30만 원 정도? 많이 내도 그 정도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제 동생은 또 소액 결제를 하다 보니까 그놈의 소액결제. 그게 100만 원 단위가 되고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10년 동안 10년 동안. 네. 어. 근데 그 전에 아무래도 제 동생이 20대 초중반에는 그래도 또 다른 일을 조금씩은 더 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점점 일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럼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 동생은 네일아트 자격증도 있고요. 그 전에 20대 때 따놨고요. 그걸로 일을 또 하다가 이제 그만둔 상태였어요. 그 이후에는 뭐 카페도 일을 해봤고 그런 올리브땡 막 이런 데도 화장품에 이런 거 꾸미는 거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생이 또 그냥 마냥 무기력한 게 아니라 본인이 네.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고 본인이 그러니까.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막상 일을 시작하면 또 성실하게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동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하고 싶대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게 맞아요. 이를테면? 좋아하는 일만 예를 들어 자기가 카페를 하고 싶대요. 카페는 사실상 엄청 바쁠 땐 엄청 바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나는 커피 냄새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 내가 화장품을 좋아하니까 거길 가면 화장품에 관련된 걸면 내가 행복하겠지 하지만 엄청 많은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손님들한테 인사도 해야 되고 많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을 또 오래 못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상에 보니까 뭐 네일 아트도 하고 이런다는데 그거는 누구 돈으로 모아둔 돈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엄마랑 저랑 항상 하는 의문이긴 한데요. 집에 계속 1달, 2달 있었는데 갑자기 나갔다 와요. 그러면 머리도 하고 오고 속눈썹도 하고 오고 네일 아트도 하고 오고 엄마도 물어본대요. 너 어디서 그 돈이 났니?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동생은 근데
내가 알아서 내가 한 거야. 뭐 이렇게 신경 쓰지 말란 식으로. 아직까지 근데 정확한 출처는 몰라요. 예. 헤어, 네. 네일. 네. 그 돈의 출처는 어디예요? 근로장려금 받은 걸로도 최근에 생활을 했었고요. 어느 정도 좀 해야겠다는 선이 있으면 그때서야 좀 하지 막 맨날 나 머리 할 거야 머리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지금은 무슨 돈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딱히 네, 제가 네. 다른 질문을 바꿔볼게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안 하고 네, 계시고? 네. 그러면 최근에 일을 했던 건 언제예요? 마지막에 일을 했던 건? 작년 8월 달에. 작년 8월이요? 네. 조금 되긴 됐네요. 그 사이에 이제 근로장려금 받으시고 집에서 그럼 집안일은 좀 하나요? 뭐 이렇게 뭐 엄마. 그 집안일을 하다가 또 엄마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한 집에 사니까. 예. 사실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더 죄송스러워서라도 아니면 감사해서라도 조금 더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쥐죽은 듯이 조용히 살 것 같거든요. 그렇지 눈칫밥을 그게 먹으면서 일반적인 약간. 거라며. 그게 일반적이죠. 근데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누구 지인이 오신대요. 지인이 오시면 엄마가 빨래 건조대를 치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지. 그게 지저분하니까. 네, 한쪽이 좀 어. 안 보이는 데다. 그럼요. 근데 제 동생은 동생도 자기 집인 거예요. 엄마도 자기 집이고. 주인의식이 있으시구나. 네, 그래서 빨래 건조대를 왜 여기다 치워? 빨래 건조대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자리야.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 이제 다투시게 되는데 그 다투는 수위가 그냥 이제 서로 이제 또 언성이 소리가 오가고. 빨래 건조기 때문에. 네, 그게 주인 의식처럼 아빠가 이제 퇴근하시고 오실 시간에 항상 엄마는 이제 저녁을 차려드리는데 근데 제 동생은 또 생선 냄새에 이제 냄새 좀 민감해갖고 냄새 나는데 왜 생선 구웠어? 나 이 냄새 싫어하는 거 몰랐어? 계속 그러니까 어머님이 얹혀 사는 느낌이네. 부모님이. 제 동생이 제가 여기 나온 이유가 그 폭언 이 수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욕 같은 건 어느 나. 정도? 욕도 하고요. 욕, 아니, 따님이 동생이 엄마한테 정말 심한 욕을. 뭐 지금 하고 있어? 막 약간 미친 땡뭐 아, 엄마한테. 그, 아. 한 달 전에쯤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뭐 일이 있어갖고 잠깐 와라 이래갖고 그래서 또 갔는데 고기를 엄마가 갑자기 저녁을 먹고 가라는 거예요. 밖에서 외식하겠다고. 근데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다음에 오고 싶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간다고 하니까 엄마 그럼 집에서 밥 먹어야겠다 이랬는데 옆에 제 동생이 있었잖아요. 제 동생은 외식 나가는 줄 알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이 이제 엄마한테 엄마 왜 나 무시해?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제 동생 빼고 다 이렇게 일제히 다 거기를 쳐다보면서 너무 놀래갖고 거기서 이제 엄마가 뭘 내가 널 무시하냐 그만해라 너 조용히 안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그랬어요. 그치. 사이도 있으니까 애들도 있고. 근데 제 동생이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엄마 항상 날 개무시해? 약간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저도 거기서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오늘은 가족 회의를 해보자 이러고 이제 한 4시간을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남편도 원래 항상 좋은 말만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처제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근데 처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폐륜이라는 단어가 맞아. 네. 이렇게 좀 세게 말을 했어요.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저가 그거에 대해서는 4대 1로 제 입장에서는 저한테 공격을 하니까 그 상황이 제가 좀 무서웠었나 봐요. 그냥 한마디로 모르는 사람 앞에서 그냥 알몸으로 있는 약간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그런 격이 된 것 같아서 수치심이 느껴진 거네요. 네. 그냥 그때는 제가 잘 얘기를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먼저는 엄마와의 관계를 폭언, 폭력
폭력도? 네, 한 번은 한 몇 년 전에 너무 화가 나서 둘이 싸우다가 엄마의 등을 막 동생이 때리고 막 이렇게 막 서로 문 하나를 대치하고 있는 상황도 들고 막 물건도 던지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거기에 좀 한 번 충격을 받으셔서 저한테 전화 왔는데 저는 어떻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막 마음이 아프고 두근두근 되고 화도 나고 저는 막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럼요. 어디 왜 엄마한테 그럴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럼요. 제일 먼저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언니가 한 얘기 중에 제일 억울한 얘기 뭐예요? 엄마를 때리는 거요? 저희 요새는 엄마를 때리질 않고. 요새? 엄마랑 싸우는 게 요새는 없어요. 네, 되게 요새는 엄마랑 잘 지내고 있거든요. 네. 언니는 너무 옛날에 그 데이터만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옛날에는 조금 했고. 네, 네. 솔직히 인정하면. 네, 인정합니다. 그건 그랬는데 요새는 더 많이 엄마를 도와주고 있고. 근데 왜 하필 요새는 왜 도우세요? 네, 사회생활을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뭔가 집에서도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지 내가 이 하루를 그래도 잘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내가 기쁘게 하려고 내 자신이 되게 행복하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뭐 엄마가 쌓아놓은 설거지 같은 것도 제가 그냥 군말 없이 제가 먹은 것도 같이 하면서 하고 그리고 뭐 청소기도 제 방 밀 겸 다 이제 집 전체를 다 깨끗하게 밀고 그래서 진짜 기분 좋게 저는 정말 기분 좋게 하거든요. 이 집이 왜 다툼이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언니하고 동생의 두 특성만 봐도 굉장히 다르죠. 너무 달라요. 엄청 다르죠. 네. 이 둘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두 분이에요. 완전히 상극이라고 할 정도로. 이 TCI 검사, 기질과 성격 검사라고 하는 이 검사에 보면 이 언니는 거의 완벽히 이상적인 리더예요. 모든 지표가 다 좋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사회적 민감성이 높다는 건 뒤쪽에 있는 연대감하고 함께 합쳐지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온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면 동생은 언니하고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험 회피가 굉장히 높아요. 불안이 높은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자율성이 2점이에요. 이거는 의존이 98이라는 얘기예요. 아하. 의존이 98인데 더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연대감이 0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뭘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아르바이트 많이 해봤죠. 네. 전체 10번을 일을 했다면 부딪히는 건 몇 번 정도 돼요? 1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번 다요? 네. 아니 무슨 일 때문에 혹시 그냥 제가 일을 잘 못 따라와서 본인이 아니. 그만둔 거예요? 아니면 사장님께서 그렇게 통보를 하셨어요. 그러셨구나. 네. 손이 좀 느린 편이에요? 약간 그러죠. 네. 그리고 눈치가 좀 없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일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좌절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식구들한테는 얘기 잘 안 한 거죠. 내가 일을 그만뒀다고 얘기했지만 난 사실 잘린 적이 많았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통 저희 이 검사 현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길 잃은 어린 양이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쩔쩔매고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가서도 머리를 부딪히면서도 자기 통증을 너무 크게도 느끼는. 이 집은 말입니다. 길 잃은 어린 양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자도 있어요. 물론 연체가 좀 된 적이 있어. 근데 어떻게? 괜찮아. 왜? 갚아주잖아.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나라도 연체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도 사실 굳이 일을 안 해도, 굳이 뭘 안 해도, 이 삶은 유지될 수 있다. 모든 집엔 다 구원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자의 구원의 역할이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들은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나만의 1인 가구를 형성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생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할 때 나가겠습니다. 안 돼요.
제가 마음에 들 때, 내가 원할 때 나갑니다. 이건 독립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최소 5년에서 10년은 들어가면 안 돼요. 집에 본가에. 우리가 정말 아파서 큰일 날 일 아니고서는 사실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선 최소 5년은 독립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넘어져 봐야 일어날 줄도 알고요. 다른 사람이 아픈 것도 압니다. 고통 뒤에는 반드시 성장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성장의 경험을 저는 이번에 동생이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여쭤볼게. 혹시 혼자 나가 살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일단은 월세 같은 거를 월세. 저가 내야 되니까 저도 자취가 대학교 때는 이제 엄마를 통해서 구했지만 지금은 제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돈을 뭐 집세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거고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한 번씩은 들어요. 근데 그거를 쉽게 잘 하지를 못하니까 생각만 하고 있고, 네, 행동으로는 아직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찾고 그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가족들이 함께 모이셔가지고 기본 보증금은 해줘야 돼요. 지금 돈이 없잖아요. 보증금 해주고 그리고 기본 첫 달 월세는 해주시고 나머지는 일을 해서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제일 잘 맞았던 일은 어떤 일이에요? 저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게 제일. 물류센터. 네. 그 일 할 때 너무 힘들진 않았어요? 아니요, 좀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사람하고 일할 필요 없거든. 물류센터는 딱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가서 그 일을 맞추어서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딱 정리해서 그 재배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일, 곧 물건하고만 일하면 돼요. 사람하고는 일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물류센터를 가던 3일 일하고 잘리든 상관없어요. 내가 3일 만에 잘렸으면 다음번에 4일 만에 잘리면 돼요. 나는 잘리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씩 연장하시면 또 다른 연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내 앞가림만 하면 돼요. 누가 인류를 구원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의 생계 해내면 돼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동생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엄마하고 그전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엄마의 등을 때리기도 했고 심지어 정말 상욕을 한 적도 있죠.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그건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나에게 그렇게 해도 사과를 할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나를 낳아준 근원에게 상욕을 하는 건 반드시 사과할 일이에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여쭤볼게요. 언니는 동생의 이런 새로운 선택과 다짐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어우, 좋아요. 언니가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네라고 대답을 했는데 동생은 어때요? 언니가 네라고 대답하니까요? 약간 의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외의 답변? 언니가 어떻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좀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거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볼 땐 언니가 동생에게 조금 자주 연락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지내고 있어? 그러면 응 하거든. 잘한다. 진짜 너 멋있다. 엄지척 커피 쿠폰 하나 뿅. 그렇죠? 이게 언니죠. 그죠? 충분한 독립을 축하해주면서 충분히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그 상황을 같이 만끽하는 거.